비단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품은 도자기입니다. 중국을 지칭하는 영어 차이나의 소문자 표기인 차이나는 바로 도자기를 뜻합니다. 서구인들은 도자기가 처음 수입되었을 때 이를 중국에서 온 물건이라는 뜻의 차이나웨어라고 불렀는데 이후 이를 줄여서 차이나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서양인들의 눈에 도자기는 비단, 즉 실크에 이어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도자기도 실크만큼이나 그 제작 기술은 상당 기간 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서구인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도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경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울처럼 맑고 백옥같이 희며 종이처럼 얇고 울리는 듯 소리내는 자기는 중국인들의 자랑스러운 발명품 중 하나였다. 자기가 처음 서구사회에 전해졌을 때 그들은 이 반투명성의 자기를 보고 중국에는 대단히 뛰어난 점토가 있는데 이로 병을 만들면 유리병처럼 투명해진다. 그리고 물을 넣으면 물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유리도 아닌 점토로 만들었는데 말이다. 이것은 아라비아 상인 슬레이먼의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851년의 일이었습니다. 점토는 분명 불투명성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일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도자기, 그때까지도 도자기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것의 비밀은 다름 아닌 도자기를 빚는 흙, 즉 고령토에 있었습니다. 고령토는 고온에서 구우면 물리적 구조가 변하여 반투명으로 변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게다가 중국 도공들은 순수 고령토에다가 백토자라는 것을 넣는데요. 백토자는 투명도를 높여줍니다. 서구사에서 이러한 기술을 전수받아 독자적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18세기의 일입니다. 중국에서 자기가 발명된 지 무려 200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것을 도기,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도기를 뜻하는 질그릇 도자를 썼는데 쪼그려 앉은 사람이 그릇을 만드는 도구를 들고 점토를 빚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소전 단계에서는 흙으로 빚었다는 의미에서 흙이나 언덕을 뜻하는 부자를 첨가하여 지금의 자형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름다움과 보존성을 강화하고자 유약을 바르게 되었는데 유약을 발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뜻하는 오지그릇 자자는 기와 혹은 불에 구운 흙을 통칭하는 기와 와자가 의미부이고 차례 차자가 소리부입니다. 자기를 만들 때 쓰는 유약을 뜻하는 유약 유자는 채색 채자가 의미부이고 말미암을 유자가 소리부입니다. 여기에 쓰인 채는 채색이나 색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유는 도금을 나타내지만 기름이라는 의미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곳을 가마요자라고 쓰는데요. 가마요자는 구멍 혈자가 의미부이고 새끼양 고자가 소리부입니다. 덧붙여 살펴보면 한국도 중국에 못지않게 대단히 오래된 도자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패총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의 도기가 발견되어 그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약을 바른 자기는
통일신라 이후 중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서 발견되는 통일신라 때의 각종 자기가 대표적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도자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보편화해서 일반인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일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 때의 청자, 조선 때의 백자는 중국도 넘볼 수 없는 당시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